안녕하십니까. 진알드 박세용 코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월요일이 되었네요. 자, 월요일 벌써 오후가 됐는데 약간 구름 낀 월요일 저녁 오후쯤 됐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체험형 인턴 관련된 자기소개서를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공기관 자기소개서 쓸 건데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어디에 속했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실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함된 기관은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회, 여기는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고, 한국소비자원은 이제 위탁 집행용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정도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함됐고요. 일단은 제가 재작년에 한국소비자원의 인턴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 취업 전략을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국소비자원이랑 또 거기 고용정보원에 있었던 인턴 대상 친구들이 소비자원에 와서 같이 교육을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굉장히 새 건물이고 되게 좋더라고요.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자, 1번 항목부터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동아리, 소그룹 활동 등의 팀 활동을 하면서 갈등 상황 시 상대방의 니즈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하여 목표 달성에 기여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자. 자, 이런 질문은 사실 복합형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입니까? 팀 활동 나와 있으니까 대인관계 능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좋겠고, 그런데 상대방의 니즈, 명확한 파악, 목표 달성이니까 의사소통 능력과 경청 능력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나의 항목보다는 한 3가지 정도 실제는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질문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능력이 짬뽕돼 있어서 복합형 질문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 안에서 또 대인관계 능력 안에서도 갈등관리 능력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의사소통에서도 경청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 이 2가지 능력이 짬뽕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NCS 자소서를 쓸 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ncs.go.kr 들어가면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이 있죠. 거기에 이 내용들하고 부합되는 내용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를 쓰면서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법은 STAR, 스타 방법으로 스타 되시기 바랍니다. STAR 다 아시죠? 이제 너무 많이 들었고 여러분이 들을 예정이라서 사실 스타 방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서류, 스타, 이 공식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목이 뭐냐면, 쓰는 방법은 일단 소제목을 써줍니다. 500자 정도가 되면 소제목을 붙여주는 게 좋다 그랬죠. 여기가 한 4개 항목이니까 2000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량은 많지 않지만, 전체 분량은 많지 않지만 자소서 단일 항목으로 500자 정도 되면 소제목을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소제목을 쓰는 방법은 어쨌거나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결과물, 이 2가지 키워드로 가지고 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소제목을 써준다면 니즈를 파악해서 어떻게 해결했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니즈를 파악했는지에 대한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목표의 달성에 대한 결과물, 그 다음에 결과물이라는 것은 니즈를 파악해서 했더니 어떻게 성과가 나왔다, 결과가 나왔다,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소제목에 작성이 되면 좋겠고, 스타 방법의 S, 분량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죠. S, 소제목, ST가 전체 분량의 30% 내외, 그 다음에 액션 부분이 40에서 50%, 그 다음에 R 부분이 20에서 30%인데 기관에 따라서는 40% 이상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지 않을 경우는 보통 이제 액션 중심으로 40% 내외를 써주는 게 제일 좋다. 항상 분량을 생각하십시오. 상황과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자면 2갈씩 결론 형태를 써주는 거죠. 2갈씩 결론 형태. 그러니까 언제 어떤 팀 활동을 하면서 소통 능력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와 같은 형태로 딱 끊어주는 거예요. 상황 설명은 이렇게 결론 형태를 써주는 것이 훨씬 더 가독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동아리나 소그룹 활동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활동한 동아리에 대한 상황과 과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는 또는 우리 그룹은, 우리 조직은 당시 무엇을 하던 중 회의나 과제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갈등이 시작된 거죠. 이 갈등은 감정적 갈등도 있을 것이고 의견 충돌에 대한 갈등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역할을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해결사로 등장을 해야 되겠죠. 해결사로 등장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이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갈등 관리 능력은 보게 되면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배려나 피드백,
그다음에 경청 능력. 잘 들어야 되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 핵심이 뭔지. 그러니까 이 갈등의 핵심적인 내용, 갈등의 문제가 뭔지를 가만히 듣고 상호 입장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 나오는 거죠. 의사소통 능력 부분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상대방이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내용이 나오겠죠. 이 내용이 행동 중심으로, 역할 중심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전체 분량의 40% 정도가 나와야 되고, 결론은 항상 어떻게 끝납니까?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결과 어떻게 끝났는지를 써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할의 결과물이 써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소통을 발휘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성과로 결과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경험해보니 이런 경험들이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교훈이 해당 내용에 들어가면 1번 항목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항목 가볼게요. 2번 항목 천천히 읽어봅니다. 대학,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을 하면서 여기 핵심 질문, 다른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두 가지 계속 강조합니다.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 그럼 또 NCS 사이트에서 두 가지 능력을 짠 해놓고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질문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 아이디어, 문제 처리 능력 이걸 묻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STAR 기법으로 쫙 써주면 되겠죠. 그럼 질문이 뭡니까?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결론 형태. 언제, 어디서, 대학이냐, 인턴이냐, 아르바이트냐, 이 질문이 그런 거 나와 있으니까 언제, 시점이라죠. 언제, 시점. 시점과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언제냐면 대학이나 인턴이다, 아르바이트 등이다. 여러분이 활동한 어떤 그 명이 나와야 되겠죠. 무엇을 하던 중 어떠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의 결론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근데 T가 뭐냐면 여기에 과제가 나온 거니까 과제.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들이 속했던 조직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는지. 그러니까 이 조직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처음에는 문제로 인식됐는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서 나중에 계속 문제가 생겼는데 또 인식이 됐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체념했다든지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인데 야 이거 대안이 내가 한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인데 짜잔 하고 여러분이 나왔던 문제들 뭐 체념했던 문제인데 여러분이 해결했던 상황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T 부분에서 이야기를 풀고 여기부터 또 여러분들 액션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사고력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사고력 문제 처리 능력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는 창의적인 대안을 필요하는 건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겠죠. 이 아이디어는 행동과 역할, 아이디어의 제안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안 내용에 관련된 내용들 하나, 둘, 두 가지나 세 가지 써주면 마찬가지로 전체 분량이 40에서 50% 정도의 분량이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소재가 엄청난 공모전이나 아니면 캡스톤에 관련돼서 엄청난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없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재에서 쓰라고 하는 거니까 없어요 이거 고민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있는 소재에서 일단 찾아보시고요. 공대생들이라고 하면 이 영상을 보는 공대생들이라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참치는 아이디어들. 근데 여기 핵심은 뭐다? 그냥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 공신력, 어떤 특정 기관이나 교수님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공모전 상이라든지 결과물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어쨌거나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서 액션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결과 당연히 짜잔하고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의 제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다? 현장의 문제점이다. 아니면 새로운 시각으로 늘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런 의견이다. 뭐 소비자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와 같은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항목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봤고요. 3번과 4번 항목은 영상 뒤에 곧바로 이어서 작성을 설명을 드릴게요. 3, 4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2번 일단 1번, 2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써주시고 3번에서 만나요.